안녕하세요. AI 트렌드 마스터 엔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앱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딩이라곤 한 줄도 안 써본 마케터가 AI랑 같이 만든 글로벌 가계부 앱 모아 365. 어떤 앱인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가계부 앱이 뭐 새롭냐 싶으시죠? 그런데 모아 365는 만든 사람도 만든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계부 앱 수십 개 깔아봤지만 사흘을 못 갔다는 분 많으시죠? 작심삼일의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입력이 귀찮아서예요. 모아 365를 한 줄로 설명하면 바로 그 쓰기 싫은 가계부를 가장 쉽게 만든 앱입니다. 보통 가계부는 카테고리 고르고 금액 넣고 분류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잖아요. 모아 365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을 그대로 던지면 AI가 카테고리랑 금액, 날짜, 장소까지 알아서 분리해서 정리해줍니다. 웹하고 안드로이드 앱으로 쓸 수 있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서비스예요. 먼저 기록이에요. 가계부의 90%는 기록을 꾸준히 하느냐에서 갈리는데 대부분 입력이 귀찮아서 포기합니다. 모아 365는 그 입력을 문장 하나로 끝내요. 점심 9,000원, 택시만 2,000원, 스타벅스 6,500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알아서 카테고리를 잡고 금액을 인식하고 날짜까지 붙여서 캘린더에 딱 등록해줘요. 카테고리 목록을 뒤질 필요도 숫자 칸을 따로 채울 필요도 없어요. 혹시 분류가 틀리면 한 번만 눌러서 바로 고치면 되고요. 입력이 3초로 줄어드니까 비로소 기록이 습관이 됩니다. 이게 모아 365의 출발점이에요. 문장 적기조차 귀찮은 날도 있죠. 그럴 땐 사진을 쓰면 됩니다. 외식하고 받은 영수증을 그냥 찍어서 올리거나 카드 결제 알림, 온라인 주문 내역 스크린샷을 올리면 끝이에요. 모아 365가 그 안에서 금액이랑 항목, 가게 이름까지 읽어서 자동으로 등록해줍니다. 손으로 옮겨 적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밀려도 영수증이랑 스크린샷 몇 장만 올리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바쁠수록 더 강력해지는 기능이에요. 모아 365가 평범한 가계부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장소예요. 지출을 기록할 때 장소를 붙이면 구글 지도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디서 돈을 썼는지를 숫자가 아니라 실제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가게가 어땠는지 간단한 리뷰도 같이 남겨둘 수 있고요. 다음에 그 동네에 갈 때 여기 괜찮았지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 화면을 열면 우리 동네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가 핀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엔 이 카페에 유독 자주 갔네. 이 동네에서 지출이 몰리네 같은 게 표가 아니라 지도로 보이는 거예요. 돈을 쓴 기록이 곧 내 생활의 지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얼마 썼나를 넘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나가 남는 거죠. 기록한 내용은 캘린더에서 날짜별로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얼마를 썼는지가 달력 위에 그대로 보이니까 한 달 흐름이 직관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여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 활동을 스탬프처럼 모아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뭘 했는지가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소비가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기능, 회고예요. 보통 가계부는 적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정작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는 안 보이죠. 모아 365는 모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내 소비에 대한 인사이트를 글로 정리해줍니다. 이번 달엔 어디에 돈이 쏠렸는지, 지난달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말로 풀어서 보여줘요. 숫자표만 보면 그냥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회고로 정리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게 다음 달 소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고요. 기록을 진짜 행동으로 바꿔주는 단계라서 저는 이 회고를 매달 꼭 챙겨봐요. 회고로 돌아봤으면 이제 앞을 봐야죠. 계획 기능으로는 다음 달 예산을 미리 잡아둘 수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쓸지 정해두면 지출이 거기에 맞게 굴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열면 내 자산하고 소비가 한 화면에 정리돼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가계부가 단순한 지출 메모가 아니라 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되는 거예요. 기록부터 분석, 계획까지 전부 한 앱 안에서 도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아 365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코딩을 못하는 마케터가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20년 했지만 코드는 한 줄도 직접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클로드랑 잠시 뒤에 보여드릴 이 개발 스택을 잡고 나니까 기획부터 실제 론칭까지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네, 일주일이요. 월요일에 이런 앱을 만들자 하고 기획을 시작해서 그 주 안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띄웠어요. 예전 같으면 외주 견적부터 받고 몇 달은 기다렸을 일을 저 혼자서 일주일 만에 끝낸 겁니다. 비결은 코딩 실력이 아니었어요. 일을 잘게 쪼개서 AI에게 정확히 시키는 법,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끝까지 굴릴 수 있게 만든 개발 스택,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은 도구를 하나의 스택으로 묶은 거예요.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GitHub는 코드 저장소예요. 모든 변경 이력이 여기 쌓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죠. 버셀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배포하는 곳이에요. 렌더는 백엔드 서버를 맡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AI가 분류하는 로직, 그 뒤편을 돌리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moa365.com이라는 주소, 즉 도메인이랑 보안,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게 열리게 해주는 CDN을 담당합니다. 화면, 서버, 주소. 앱을 이루는 세 덩어리를 각각의 도구가 나누어 가진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었더니 뭐가 좋았냐면요. 제가 화면을 고치든 기능을 바꾸든 GitHub에 푸시 한 번만 하면 버셀이 프론트를, 렌더가 백엔드를 알아서 새로 배포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걸 전 세계에 빠르게 뿌립니다.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수정하고 배포하는 이 과정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따로, 개발자 따로, 배포 담당 따로 없이 기획자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AI가 코드를 써주는 게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굴릴 수 있는 구조를 짠 거였어요. 지금은 이 영상이라 큰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진짜는 디테일에 있어요. 어떤 순서로 기획했고 AI한테 일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시켰고 중간에 막혔을 때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일주일의 전체 과정을 atmbook.app이라는 사이트의 전자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뒀습니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단계별로 풀어놨어요. 궁금하시면 무료 1챕터부터 한번 보세요. 코딩이 아니라 AI에게 일 시키는 법이 진짜 비결이었다는 걸 거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써보시는 게 빨라요. moa365.com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에서 moa365 검색하셔도 됩니다. 오늘 점심값 한 줄부터 던져보세요. 코딩을 못해도 외주가 부담돼도 이젠 정말 다른 길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든 과정을 더 깊게 다뤄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켜주세요. 엔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